60세에 받은 퇴직금 3억, 안전하다던 부동산 펀드가 반토막 난 사연.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평생 일궈온 소중한 결실인 퇴직금, 어떻게 운용해야 노후가 든든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은행 이자는 성에 안 차고 뭔가 더 나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싶은 마음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의 손실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수 가명 60세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드디어 3억 원이라는 귀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고 곧 자녀 결혼이라는 큰일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추가 수익과 함께 원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VIP 고객으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은행 직원은 아주 친절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 특별히 엄선한 안전한 상품이 있습니다. 글로벌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 매월 따박따박 임대 수익이 들어오니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치 시니어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인 것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은행이었고 은행이 추천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또 안전하다 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상품 설명서의 작은 글씨들이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고위험 경고 문구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그 안전하다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묻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된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글로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현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 시장은 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피스 공실률 회복이 단기간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결국 만기가 돌아왔을 때 김영수 씨가 손에 쥔 것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그 안전하다던 펀드는 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 부동산 펀드처럼 전액 손실을 본 사례도 있고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한 프랑스 마중가타워의 경우처럼 투자금의 90% 이상을 손실 처리한 끔찍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수 씨의 노후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허탈감과 은행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안전하다던 투자가 이토록 처참한 실패로 이어졌을까요? 첫째, 안전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은행이 안전이라는 말만 믿고 해당 부동산 펀드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 즉 해외 투자에 따르는 환율 변동 위험, 현지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 위험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듯 판매사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위험 등급을 임의로 낮춰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 투자자는 만기를 연장한 뒤에야 선순위와 후순위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다 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투자자 기만 행위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묻지마 투자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판매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질문하며 스스로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예기치 않은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 그로 인한 오피스 시장의 위축 등은 투자 결정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고, 장기 투자일수록 이러한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펀드의 그림자는 비단 펀드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60대 중반의 박정숙 가명 씨는 연 10%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한다. 는 달콤한 광고만 믿고 동해안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덜컥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업체가 부도나면서 약속했던 수익률은커녕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급감해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세용 부동산 투자 역시 제대로 된 분석과 위험 관리 없이 장밋빛 전망만 줬다가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퇴직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지키고 불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는 투자의 대원칙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안전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 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운용의 최우선 목표가 안정성이라면 당연히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합니다. 둘째, 판매 직원의 감언이설보다는 상품 설명서 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믿으십시오. 아무리 믿을 만한 은행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 설명서, 특히 상품의 위험 등급과 위험 고지 부분을 반드시 직접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하고 확인하십시오. 셋째, 묻지마 투자. 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공부는 필수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에 투자되며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경우 세제 혜택도 크지만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품이라도 한 곳에 모든 자금을 몰빵 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예금,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 특히 펀드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등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상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파생상품이나 이름도 생소한 해외 투자 상품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할 때도 그들이 이해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라면 자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투자자문사의 객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김영수 씨와 박정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단지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판단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만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융 공부를 시작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오늘 내용에 대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